안녕하세요. 인트영의 도치입니다. 자, 222강이 되겠습니다. 영어식 어순배열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22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번 들어서 조금 귀찮겠지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 번역과 인지독해, 직독직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번역을 하게 되면 에이 뭐 기존에 들었던 거와 똑같네,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자, 요것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이 인지독해 부분입니다.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 그래서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인지독해가 제대로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직독직해와 인지독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으면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넓어지면서 깊어지면서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번역하는 부분만 듣고서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고 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늘 해왔던 대로 리딩을 하고 저는 반드시 갑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dolphins must be conscious to breathe if they went if a full deep sleep. They would suffocate. 자,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세 번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번역은 말 그대로 풀어서 우리말 어순으로 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말 어순으로 잘 포장을 해서 잘 엮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떠먹여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것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일본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같다 보니까 그들도 영어를 옮길 때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사실 들어온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보면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하죠. 자, 이것은 주어고, 이것은 동사고, 보어고, 부사고, 이건 투부정사고, 그 다음에 이건 종속 접속사로서 종속절 주절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종속절의 주어, 동사, 부사구, 네. 그래서 여기 종속절이고 여기가 주절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 돼 있는 다시 종속절 중에서 다시 또 주절,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본다면 돌고래들은 호흡을,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 돌고래들이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면 그 돌고래들은 질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옮기죠. 이게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앉아서 듣기는 편하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말 어순으로 다 엮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어휘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의미로 탁 갖다 바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겠지만 영어식 사고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영어식으로 한번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한 단어씩 인지를 작동시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돌고래들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 말이죠. 존재해야 되는데 의식이 있는 동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달한다는 말이죠. 호흡하기, 숨쉬기 이 말이죠. 호흡하기에. 그래서 얘가 동물이면 얘도 동물, 얘도 동물, 얘도 동물, 얘도 동물입니다. 변신만 하는 것이죠. 돌고래라는 동물들은 반드시 존재하는 동물인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 있는 동물이어야 된다. 이러기에는 이 말이죠. 호흡을 하기엔 만약에 조건이 이거라면 이 말입니다. 그 돌고래들이 같다.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영역이 바뀐 곳은 어디냐면 완전히 깊은 수면 상태죠. 이 수면이라는 구체화된 그런 구체화됐기 때문에 어가 붙은 거죠.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 돌고래들은 이었을 거다. 질식했을 것이다. 사실 그건 과거죠. 물론 가정법 과거다. 현재 사실의 반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과거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돌고래가 같다면, 그래서 영역이 바뀌어서 깊은 수면 상태가 됐다면 그 돌고래들은 이었을 거야. 질식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if가 가짜로 정해보는 것이죠. 같다면 그렇겠지만 안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단어씩 가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인지가 작동이 돼서 의미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바로 이 전치사입니다. 네, 이 전치사. 이 전치사. 자, 여기서도 같다고 했을 때 인지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몸이 갈 수도 있고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의식이 갈 수도 있고요. 맛이 갈 수도 있고요. 무엇이 같느냐가 문제인 거죠. 같다라는 얘기는 영역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into, 영역이 도달한다는 in과 to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 돌고래의 여기서는 깊은 수면인데 수면이 안 된 상태에서 수면이 아주 깊게 된 상태로 갔다는 얘기죠. 항상 인지를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본다면 돌고래들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존재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호흡하기에 이 말입니다. 호흡하려면 이 말이죠. 만약에 그 돌고래들이 같다면, 그래서 영역이 완전한 아주 깊은 수면에 도달을 했다면 이 말이죠. 했다면 그들은, 그 돌고래들은 이었을 거야. 질식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한 단어씩 가려고 하니 속도도 느리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면서 빨라진다는 것이죠. 빨라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직독직해 청크단이라고 그러죠. 의미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돌고래들이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된다. 호흡하기에. 호흡하려면 이 말이죠. 만약에 그 돌고래들이 가서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질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미 단위로 나눠놨지만 개인에 따라 이건 다 틀립니다. 이까지 한 번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개 나눌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독해를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이 과정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으로 넘어갈 때까지 인지독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식 사고가 뇌 속에 형성이 돼서 단어만 안다면 내가
뱉으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했지만 얘가 명사지야. 돌고래면 얘도 돌고래, 얘도 돌고래, 얘도 돌고래, 얘도 돌고래. 전치사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전체가 여기. 그래서 돌고래라는 동물은 반드시 이래야 되는 동물인데, 존재해야 되는 동물인데 의식이 있어야 되는 동물이야. 도달을 하려면 말이죠. 호흡하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돌고래가 얘도 돌고래, 얘도 돌고래. 조건이 이거라면, 돌고래가 같다면 이 말이죠. 그래서 영역이 아주 깊은 수면에, 이게 장소가 아니죠. 영역이죠. 잠을 안 자는 영역에서 잠이라는 영역에 도달을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돌고래들은 이었을 거야. 질식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인지를 작동시켜라 이 말입니다.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읽든 듣든 인지를 작동을 꼭 시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와 내가 인지가 서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장으로 말하든 단어로 말하든 구로 말하든 행동으로 하든 손짓으로 하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